안녕하십니까, 안-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도 격변의 한 주가 있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움직임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저희, 앞으로 뭘 또 이렇게 주시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시는 대로 네네. 지난 이제 주말에 금요일에 네네. 미국 네. 증시는 휴장이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고용 지표는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3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예, 거의 예. 100만 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한 66만 명 정도 늘었을 걸로 봤는데 100만 명 굉장히 많이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네. 서프라이즈였고, 음. 그것뿐만 아니라 앞선 이제 2월치를 비롯해서 앞선 그 수치들도 예, 비교적 예. 많이 상향 수정돼서 네네. 이중의 서프라이즈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음. 다만 이제 주중에는 음. 그 100만 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뭐 계속 회자가 됐었고, 예, 그래서 예. 이코노미스트들도 예상치를 꾸준히 이제 잡는 뭐 그런 추세를 보여왔는데, 네네. 어쨌든 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음. 중간값, 네네. 그게 그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음.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시장 반응은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은 놀았지만은 네네.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나온다니까 네네. 반나절 오전 음. 그 동안 예, 반나절 예.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5년물 수익률이 네네. 국채 수익률 오름세를 아주 주도를 했고, 음. 특히 또 주목할 만한 것은 2년물 수익률이 네네.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서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음. 좀 더 이렇게 앞당겨지고 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기물보다 이제 중기물하고 2년물 정도의 정말 짧은 만기물이 더 빨리 많이 올랐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중기물이나 단기물이 빨리 오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졌다라고 표현을 네네. 하죠. 네네. 플래트닝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네네. 리세션에 빠지기 직전부터는 네네. 그 수익률 곡선이 뭐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리세션이 이제 음.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네네. 이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고, 네네. 리세션을 아주 앞두고 있다라고 싶을 때는 음. 이제 역전까지 되는데, 예, 예. 이것은 거의 리세션에 돌입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음. 한다면은 음. 수익률 곡선이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그 말은 뭔가 네네. 하면은 네네. 단기 금리가 많이 네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리세션이 굉장히 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연준이 음.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음. 급부상하면서 음. 수익률 곡선이 이제 다시 가팔라집니다. 즉 네네. 장단기 금리 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단기 예, 금리가 예. 떨어지면서. 네네네. 이런 추세가 이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고 음. 어,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음. 와중에도 음. 계속 이제 그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고 네네. 장단기 금리 차가 높은 이런 추세가 네네. 계속되는데, 음.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음. 진행되고 난 뒤부터는 수익률 음. 곡선이 다시 평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음. 줄어드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그 국면에 접어드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네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음. 굳건해졌고, 그 예, 예. 다음부터는 회복세가 이 정도 되면은 그 음. 다음 코스는 그 음. 다음 이제 국면은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네네. 금리를 올려도 될 정도로 경기 음. 회복세가 자리를 더 잘 잡았다 하는 뭐 음.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수익률 곡선이 이제 다시 음. 평평해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즉 음.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데, 이 네네. 국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보통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도 네네. 표현하기는 하죠. 음. 그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가 이제 평평해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단기물이나 중기물의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장기물에 비해서 그 장기물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그 단기물하고 중기물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이제 좀 더 휘어 있으면 스티프닝이라고 하고 이제 플래티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평해졌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평평해지면 결국에는 좀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평평해진다는 거는 이제 네네 경제 회복을 네네 거의 이제 확신하면서 네네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이 이제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장기 금리의 상승세는 네네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회복, 네네네 아, 인플레이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음, 그게 주도를 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네네 앞으로 만약 이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간다면은 음, 장기 금리가 당분간 계속 더 오르겠지만은 네네 만기가 짧은 단기나 중기 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덜 그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올라가는 그 동력도 네네 인플레이션 기대 네네 뭐 그런 펀더멘탈 전망의 변화보다는 네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겠구나 인상이 되겠구나 네네네네 정책 금리의 음, 전망에 음, 따라서 또 바뀌게 되는 그런 국면이 네네 되겠죠. 지금 원래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장단기 커브가 역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사실 19년도에 이제 장기물에 비해 이제 단기물이 이제 장기물이 많이 이제 하락을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제 역전을 해서 뭐 이제 이게 신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 스티프닝이 되는 것에는 장기물이 크게 하락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기물에 비해 이제 장기물이 만약에 어떤 시점에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단기물, 뭐 중기물들의 상승폭에 비해 장기물이 조금 덜 올랐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장기물이 이 상황에서 이게 다시 스티프닝 되는 과정인데 장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장기물 금리가. 그렇게 돼도 좀 그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스티프닝 과정도. 지금 이제 예, 예. 국채 수익률 곡선이 그동안 네네. 가팔라지는 국면을 겪어왔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네네. 하나는 네네. 금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음, 반영해서 네네. 단기 금리가 떨어져서 네네.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높아 보이는 보일 뭐 수 이런 있고. 네네. 그런 스티프닝을 거쳤고 예, 예. 최근 동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네네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네네네. 국면을 거쳤는데 음, 이게 이제 플래트닝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를 지금 또 음.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다시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스티프닝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네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음.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네. 연준에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을 음, 한다면은 음. 금리 인상 얘기를 먼저 하기보단 테이퍼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네네. 테이퍼를 다 하고 난 뒤에 음, 어, 어, 그야말로 양적 완화를 음. 종료한 뒤에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이 음. 지금 정석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 테이퍼링을 음.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네. 혹시라도 네네. 이게 그 뭐 발작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뭐 음. 그런 양태로 장기 음.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음.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장기 금리가 다시 단기물이나 중기물에 비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것 또한 어쨌든 그런 스티프닝의 발생이 좀 너무 심화되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상의 스티프닝도 좀 그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시나요? 뭐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아마 연준은 그 발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네네. 조심스러워할 거고 여러 네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음. 굉장히 그 한참 앞서서 미리 음. 언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한참 앞서서 주는 것도 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언지를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에는 자극이 갈 수가 있는데 음. 다만 우리가 인제 음. 주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네. 2013년에 이른바 테이퍼 발작이라는 것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걸 또 음.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테이퍼한다 그러니까 인제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음. 장기 금리가 뛰어 올랐다기보다는 네네.
테이퍼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러면 금리 인상도 그 뒤따르는 것이겠구나라고 해서 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네, 금리 네, 인상 타이밍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대폭 앞당겨지고 불확실성이 음, 커지면서 음, 그런 우려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뛰어 올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당시에 연준이 그 발작을 어떻게 진압을 했는가 하면은 음, 금리 인상은 한참 멀었다라고 음,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예, 테이퍼 예, 예, 발작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경우에도 음, 아마 그 연준은 금리 인상 자체는 음,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듯이 음, 상당히 아직 멀었는 일이다. 네, 네, 그런 네, 그 소통을 통해서 음, 테이퍼 발작을 막으려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음,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은 상당히 그 아직 많이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음, 시장의 상당히 적지 않은 상당히 네, 많은 진영에서 공감대가 또 형성돼 있기 예, 때문에, 네, 공감대를 네,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네, 베팅을 네, 하고 있지만은 네, 네, 많은 또 부분에서는 음, 연준의 그 인도, 가이던스를 또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네,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 당시에 13년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당시에 단기 금리나 중기 금리는 어차피 테이퍼 발작, 테이퍼링을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쨌든 단기 중기 금리도 많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장기 금리가 더 발작이 심했을까요? 13년 이제 당시. 그 예. 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 가격에 이제 프라이싱 되는 방식이 이것도 이제 네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그 리스크라는 네네. 기본 전망이 아니라 네네. 기본 전망보다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라는 음. 리스크 형태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네. 2년물, 3년물 이런 단기 국채 수익률에는 음. 반영이 좀 덜 되고 네. 대신에 장기 국채 수익률에 내재된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식으로 네. 일종의 장기 국채 수익률에 음. 어, 가해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리스크 올라가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반영되고 음. 시장의 인식이 네. 연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겠다 내지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판단이 좀 더 음. 뚜렷해지면은 그게 네네. 이제 리스크 시나리오에서 음. 기본 시나리오로 바뀌면서 음. 2년물 수익률이나 3년물 수익률, 뭐 5년물 음. 수익률에 이제 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음. 2013년 같은 경우는 리스크 시나리오로 이제 장기 금리에 상당히 네네. 강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음. 음. 그 저기 글로벌 모니터에서도 실제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 그 지난주에 바이든이 저기 미국인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기 미들라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저희가 조금 주목해도 좋을 내용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바이든 행정부의 그 1조 9천억 달러짜리 추가 부양도 마찬가지고 예예. 이번에 제시한 이제 2조 3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네네. 투자 계획은 더욱 그런데 이 재정 부양이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지금 침체고 네네. 고용이 실업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음, 이걸 띄워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 음, 경제 정책이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그 포장이긴 해도 네네. 라고 해도 음,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음, 성격, 뉘앙스, 네네. 네. 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상당히 또 이념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음,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경제 정책에 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음, 돌파해내고 추진하려는 동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미들 아웃이라는 것은 음, 말 그대로 이제 미들이라는 것은 음, 중산층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from middle out이라고 하면은 음. 중산층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다 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 수십 년의 그 미국의 성장세를 보면은 네네. 전 세계가 비슷한 양상을 겪어왔지만은 음, 중산층이 굉장히 그 얕아지고 약해지고 네네. 네네. 뭐 그런 네네. 중산층의 소득이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네네. 이런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해서 이 중산층의 힘이 음, 그 전체 음, 경제로 퍼지면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이제 정치적인 뭐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음, 미국 민주당의 진보 진영에서는 미들 아웃이 아니라
바텀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음, 최하위 계층부터 음, 단단히 강하게 음, 살려서 네네, 그 힘이 이제 경제 전체를 음, 성장을 이끄는 뭐 그런 네네,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고 네네,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중도 진영에 예, 온건한 예, 예. 공화당과도 어떤 정책 성격이라든가 이념을 공유하는 부분이 맞출 수 많은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정치 음, 스타일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네네, 목소리를 특히 경제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해서 음, 어쨌든 바텀업은 아니지만은 음, 미들 아웃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구조적인 네네네. 재정 지출 계획을 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지금 2조 2천, 첫째 제가 궁금했던 게 2조 2,5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3조 인프라 부양책 말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를 지금 저기 또 쓰겠다라는 내용일까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 예, 지난번 1조 9천억 달러는 그 이미 뭐 예, 예, 결정이 예, 돼서 집행이 예, 되고 예, 있고 네네, 2조 이번에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 뭐 예, 대략 2조 예, 3천억 달러는 예, 예, 인프라 투자에 주로 이제 집중된 예, 예, 투자 계획을 발표해 놨고 예, 예, 이거는 앞으로 이제 협상해 나가면서 음, 지출 항목이라든가 예, 그 예, 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 이런 음, 것들은 조금씩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 목표는 8월에 이제 미국 의회가 여름이니까 네네, 휴회에 들어가는데 예, 그 예, 휴회 이전에 이걸 완전히 법제화를 마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음. 하겠다 하는 뭐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프라 정책 안에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하고 또 별도의 지금 2조 2,500억 달러,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뉴스를 많이 못 봐가지고 진짜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 원래 얘기했던 거 그 안에 그게 포함된 예, 내용인가요? 그게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네네네. 음, 근데 2조 3천억 달러 예, 전체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인프라 그러면 예, 교량, 예, 뭐 예, 예, 도로, 예, 뭐 예, 예. 항만, 아니면 이제 통신망 뭐 이런 이제 그 공항이라든가 예,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부분에 적지 않은 이제 비중이 들어가 있지만은 음, 뭐 그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은 예, 예. 간접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음,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 2조 3천억 달러고 음, 곧이어서 한 이 그 약 2조 달러에 가까운 어, 네네. 인적 인프라 구축 내지는 예, 예, 중산층의 어떤 그 인적 보강 예, 예. 예를 들어서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음. 추가 대책이 또 예정돼 아, 있습니다. 추가 2조 2,500억 달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플러스해서 통과돼도 플러스 또 예, 2조 달러 정도. 예. 어, 그래서 합쳐서 예, 예. 4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뭐 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남았는 게 한 민주당이 1조 통과시킬 몇천억 달러 수, 되겠네요. 남은 게 1조 몇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총합 4조니까 지금 예. 2조 2,500억 달러는 지금 진행 중이니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한 1조 7, 8천억 달러 정도 남는 거죠. 아니요, 이게 통과되기 전에 예, 예. 이거를 일단 이제 구체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네. 나머지 이제 2조 달러 좀 안 되는 1조 몇천억 음, 달러 되는 네네. 아동 보육이라든가 아, 이런 그걸 이제 또 발표하겠다. 그렇습니다. 네네. 인적 투자에 관한 어, 음,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만들어지는 음, 대로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계획을 8월 음, 전에 다 입법화하겠다는 거죠. 음,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1조 9천억 달러를 처리하는 네네네.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예. 공화당의 한 표의 지원 없이도 네네. 공화당 의원들 통과를 전원의 시켰죠. 예, 아, 예. 반대하에서도 네네네. 물리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네. 일단 그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예, 예. 필리버스터 없이 예, 예. 의사진행 방해 없이 예, 예.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예산 타협 예, 절차라는 예. 그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예, 예. 대체로 뭐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면은 음, 민주당 의원의 한 명의 이탈 없이 전원이 네네. 찬성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됩니다. 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민주당 내지는 뭐 그 백악관에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권들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혜, 그러니까 뭐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이제 기업을 살려서 이제 경제를 살리자, 기업을 살리면 탑다운 방식으로 가면 기업을 살리면 고용도 늘어나고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테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정책 위주로 써 왔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미들라웃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좀 더 이제 진짜 민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정부 차원에서 정말 주겠다라는 얘기 같고 좀 이게 어떤 조금 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조금 편집장님이 그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이 정책 자체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인프라를 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네. 다리를 건설하고 뭐 도로를 네네. 새로 닦고 뭐 등등 네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노동력이 네네. 필요하겠죠. 네네. 이것은 인프라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음. 상당한 규모의 총수요를 이제 그 창출하게 될 수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하나 자체로서 하나의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는데 음. 그렇게 해서 대규모의 유효 수요를 이제 창출하게 되면은 예예. 당연히 인제 물가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음. 결정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수요가 인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음. 할 수 있고요. 음. 다만 이 인프라라는 것은 음. 기존에 인제 그 뭐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당시에 1 인당 네네. 뭐 1,400 달러씩 현금을 뭐 살포를 한다든가 이런 인제 정책과는 좀 다르게 네네. 인프라라는 건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네네. 것은 음. 경제 전체에 음. 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급 능력 역할을 하는 어 설비를 만드는 것이죠.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네네.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네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얼마나 예예. 인제 인프라가 그 공급 음. 능력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뭐 다양하게 파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네.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음. 직관적으로 우리는 뭐 그 인프라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음. 공급 능력을 창출함으로써 예예.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오히려 잠재 네네네. 성장률을 높이는 네네.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음.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미들 아웃이라는 그런 정책은 특성상 네네. 기본적으로는 수요 기반을 보강하겠다 하는 뭐 수요를 확대하겠다. 그런 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지금은 경제의 문제가 음.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 총수요, 유효 수요가 음. 만성적으로 부족한 음. 탓이다. 그 배경에는 불평등이 있고 음. 중산층의 어떤 그 약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불평등을 개선하고 네네. 중산층과 서민 계층의 소득을 보강을 하면은 음. 만성적인 수요 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음. 있고 음. 이렇게 해서 수요가 음. 공급 능력을 때때로 인제 웃도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은 음. 기업들도 그러면은 공급 능력, 설비를 음. 늘리지 않겠는가. 음.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공급 능력도 네네. 같이 네네. 성장하게 되는 음.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도 음. 늘어나고 음. 투자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른바 인제 수요주도 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제 비슷하네요. 어느 나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인제 그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 네네. 어 그 연준 의장 말년 때 음. 주창했던 예예예. 이른바 고압 경제론하고 뭐 네네네. 같다고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이 음. 수요를 강하게 자극해서 예예예.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음. 높이면은 음. 그런 이제 기업들의 투자, 고용이 더 확대되는 그다음에 음. 일자리가 그렇게 활발해져서 임금이 오르면은 음. 폐장했던 노동력들이 다시 음.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네.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이라는 건 음. 그야말로 아담 스미스가 옛날부터 음. 주창했듯이 국부의 원천입니다. GDP, 네. 네네. 잠재 GDP를 뜻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잘 살게 된다 하는 뭐 그런 음. 계산입니다.
실제 29년 대공황, 1929년 대공황 때 이제 너무 당시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3년 정도 이제 정말 뭐 나라가 박살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저기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제대로 잘 해서 여러 가지 좀 아주 좋은 그 작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도 맞을 것인지, 이제 이런 인프라 사업이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2조 2,500억 달러랑,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추진할 4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혹시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냥 이렇게 최근처럼 뭐 다이렉트로 지급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혹시 포함이 돼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네, 제도적으로 네네, 일치적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 국민들한테 현금을 네네, 살포를 했는데, 음, 이번에 이제 새로 포함된 거는 예, 예, 아동 보육 가정이라든가 예, 뭐 예, 그런 이제 그 특히 뭐 아동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어, 지원하는 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뭐 그런 뭐 음, 내용이 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뭔가 전 국민한테 이렇게 다 그런 지원해주고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포함이 안 예. 되나 근데 보네요. 이제 네네, 인프라 대책 투자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상당히 경제의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을 늘리는 그런 네네. 장기적인 효과를 고용도 굉장히 많이 촉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능력을 또 네, 창출해내는 네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음,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이론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이미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유사한 인프라를 아무리 더 추가로 투자해봐야 이건 다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큰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국도를 포장해서 네네, 새로 만들었는데 음,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뭐 음, 농민들이 거기서 뭐 벽지를 말린다든가 뭐 네, 이런 뭐 사례들도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어, 중산 서민들의 소득을 이제 보강을 해서 네네, 이제 성장을 이끌겠다 하더라도 그 음, 보강되는 소득에 음, 이 어디에서 이제 와서 그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도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바로 자기 그 윗계층의 소득에서 이렇게 떼서 밑에 계층에 나눠주는 것이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출이 늘어나겠지만은 네네, 위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고 음, 심지어는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음, 어쨌든 뭐 바이든 행정부는 연소득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네네네, 한 4억 5천 정도 네네네, 되겠는데, 연소득 네, 40만 달러 음, 밑에 음, 계층에게는 단 음. 한 푼도 증세하지 않겠다. 예, 증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네네, 재원 조달 구조를 짜겠다, 뭐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앞서 행했던 이제 그 서민들에 대한 뭐 많은 지원들은 정부가 직접 빚을 내서 음, 했던 것이죠. 음, 음. 알겠습니다. 향후 아무튼 미국 정치권도 어떻게, 사실 지금이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말했던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향후 진짜 장기물과 중단기물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좀 주시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도 아무튼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또 이번 주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